안녕하세요. 디익스플레이너입니다. 혹시 나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들은 다 정해진 길을 착착 잘만 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대기만성형 인간, 그러니까 자기만의 속도로 어쩌면 조금 늦게 꽃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그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 사회는 은근히 이런 압박을 주죠. 이 나이쯤엔 이걸 해야 하고 저 나이가 되면 저 정도는 이뤄야 한다. 마치 인생의 정답처럼 딱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길을 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자, 바로 이거죠. 소위 말하는 사회의 시간표. 20대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30대엔 결혼해서 내 집도 마련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시간표 때문에 불안해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작가 도리 셰프리어의 삶은 좀 달랐습니다. 20대 후반에 인턴이었고 38에 결혼, 그리고 42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스스로는 늘 나는 늦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결국엔 자신만의 속도로 행복을 찾아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성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흔히 대단한 성공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이 통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깨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이죠. 30 전에 위대한 업적을 못 남기면 끝이다. 이런 말이 바로 천재는 젊어야 한다는 환상을 딱 만들어버려요. 마치 위대한 발견이나 창조는 젊을 때만 가능한 것처럼요. 이런 생각들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 얼마나 위축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트워크 과학자인 알베르트 라슬로 바라바시가 파헤친 진실은 우리의 통념과는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라바시 교수의 연구,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창의력 자체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생산성,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는 횟수였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더 많이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시 교수는 성공을 복권에 비유했어요.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똑같은 당첨 확률을 가진 복권 한 장인 셈이에요. 자, 그럼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맞습니다. 복권을 더 많이 사는 거죠. 즉,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화학자 존 펜은요, 65세 강제로 은퇴를 당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무려 85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젊은 천재 신화와는 완전 반대로 데이터는 50대 창업가가 30대보다 성공적으로 회사를 매각할 확률이 2배나 높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확실하죠? 나이는 정말 성공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직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나이가 든다는 걸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늙는다는 건 점점 쇠퇴하고 불행해지는 과정이라고 여기곤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연구 결과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U자형 행복 곡선인데요. 사람들의 행복감이 어린 시절과 노년기에 가장 높고 오히려 가장 힘든 시기인 중년기에 바닥을 찍는 U자 형태를 그린다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이 드는 걸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연령 차별주의입니다. 사회가 계속 주입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차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연령차별주의 활동가인 애슈턴 애플 화이트가 지적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젊을 때 차 키를 잃어버리면 그냥 실수잖아요. 아이고 정신없네 이러고 말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실수를 하면 나도 이제 시니어 모먼트가 왔나 봐 하면서 스스로를 탓해요. 똑같은 행동인데도 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 우리 스스로가 편견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이듦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5년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5년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하고 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전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까?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라일리 모인스가 제시한 은퇴의 4단계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지도가 되어줍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꿈꾸는 휴가 단계로 시작하죠. 신나게 놀고 즐깁니다. 하지만 곧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두 번째 단계가 찾아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힘들어하죠.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것저것 새로운 걸 시도하는 세 번째 단계를 거치면 마침내 삶을 재창조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모인스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4단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남들과 나눌 때 가장 큰 의미와 성취감을 찾는다는 거죠. 혹시 지금 나만 뒤처지고 있어?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멋지게 꽃을 피운 사람들, 그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린다 로빈슨 씨 이야기 좀 보세요. 54세 남극으로 떠났습니다. 늦게 딴 박사학위 덕분에 남들이 은퇴할 나이에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토마스 다실 씨는 50대가 넘어서 새로 공부를 시작했고 61살에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전문가가 되셨어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라니 정말 의미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수잔 맥그리거 씨, 71살에 첫 소설을 내고 영어제에서 상까지 받으셨대요. 이걸 보면 창의력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작가 도리 셰프리어는 늦게 피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바로 진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편안해지는 과정이라고요. 남들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만의 시간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 기쁨, 그게 핵심인 거죠. 오늘 이 익스플레이너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어쩌면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 바로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성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사실. 당신의 시간표는 당신이 직접 쓰는 겁니다.